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맨땅이라도 맨몸이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팟캐스트를 타고 오르는 이 서버를 촉촉히 적시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나시를 입고 왔습니다. 전문 용어 나시, 국어사전은 민소매라고 하죠.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어서 몸의 데피니션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얘기할 에너지도 없고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꾸준한 자기관리와 아시아 프린스다운 그 자기 그 본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미모와 뷰티를 가꾼 결과 오늘 같은 민소매를 입을 수 있는, 같은 민소매라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런 그 2000년대에 들어서 잡지, 패션계의 가장 큰 화두가 시크앤툭이었어요. Do you know 시크앤툭? 시크앤툭은 뭔가 이렇게 무심한데 힘을 쫙 이렇게 빠져 있는 그냥 약간 남자인데 이런 야리야리한, 약간 야리야리한 시크앤툭 이게 좀 유행하던 그 시절에 이제 제가 그런 몸매를 좀 저의 롤모델로 삼고 시크앤툭을 위주로 살아왔던 저에게 어느 날 빅브라더라는 친구를 만나고 난 절대 제 같은 무식한 근육바보가 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웨이트를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저는 약 한 달여간의 꾸준한 트레이닝 덕에 시크앤툭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시크앤툭. 보이는 라디오 못 보는 애들은 메롱. 자, 20년 전만 해도요. 오늘 주제입니다. 사이버 러버죠. 사이버 러버라고 하면 참 낯선 단어였죠.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는 뭐 길 가는 사람들 모두 손에는 스마트폰도 있고요. 책상에는 랩탑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SNS도 있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라인 하죠. 트위터 하죠. 웨이보 하죠. 공식 페이스북 하죠. 뭐 직진 라디오 하죠. 무려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한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제는 막 범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대인이라면 절대 모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어라면 더더욱 외면할 수 없는 저의 이 다양한 시스템, 홈페이지 외에 트위터, 웨이보, 라인, 페이스북 다 봅니다. 저는 24시간 저만 검색해요. 이게 저만 검색하면 장근석은 뭐 자뻑에 자기가 만족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구글 검색은 장근석 치면 장근석 욕도 다 나와. 몇 년 전에 막 한 것까지 다 나와서 예전의 저를 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크앤툭이니까요. 어쨌거나 오늘 과거의 추억이 돼버린 사이버 러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펜팔이 아닌, 펜팔 생각나네요. 펜팔에 또 얘기가 3000%로 빠지네. 소년 동아일보라고 있습니다. 초딩 때 우유와 함께 나눠주던, 아침 8시에 받아보던 그 소년 동아일보를 보면 펜팔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청주에 살았던 어떤 친구가 펜팔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였다는 슬픈 전설이. 어쨌건 오늘 사이버러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펜팔이 아닌 전자메일, 이메일을 쓰고요. 미팅룸이 아닌 채팅방의 입장에서 독수리 타법으로 반가 이것도 오랜만이네. 반가 하이하이를 치고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했던 설레던 그 시절, 그 당시의 추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사이버러버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님이 보내주셨어요. 채팅으로 번개팅을 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온 동네를 내내 걸었다는, 5시간 정도? 남은 건 다리 알배김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한때의 그 채팅이란 게 인터넷 보급률이 얼마 안 됐던 시절,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처음으로 PC방이란 게 우리 동네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PC방을 가면 그 필라 혹은 헤드 추리닝 입은 사람들이 꼭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컵라면을 옆에다 갖다 두고 하길래 저기 도대체 뭐하는 풍경인가 라고 했는데, 불과 2~3달 지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요. 또 그때 이제 인터넷이란 게 처음으로 딱 보급화되면서, 알죠?
뭐 내가 패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메가 패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가정에 전파가 되면서 쉽게 집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었죠. 오픈월드님은요. 저희 남편과 저는 사이버 러버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만났어? 십몇 년 전 집컴으로 천리안 접속했다가 우연히 직딩 수다방 사이트에서 채팅하다가 번개까지 연인. 그 다음에 부부가 된 거죠. 6개월 연애에 결혼까지 9개월. 제 절친도 채팅하다 만나서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저희 부부처럼 그 친구도 잘 살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집에 인터넷 전화선으로 전화하던 시절이죠. 예전에 그 컴퓨터에 자긴 캐스퍼는 알아요? 알아요 뭔지? 그 전화선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서태지 씨 노래 중에 인터넷 전쟁이라는 노래를 보면 그 시작할 때 그 부분이 나요. 띠디디디디디 띠디디디디 갑자기 그 뭔가 화면이 파래지면서 이제 뭐 각자 원하는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는 뭐 그런 거. 근데 저는 왜냐면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썼었어요. 그러니까 천리안이나 뭐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유학할 때 초고속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때 인터넷 연결할 때 그런 소리가 나서 저는 사실 그게 지금까지도 낯설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이 나는도행님은 앞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채팅으로 번개팅을 했었다고 하는데 번개팅은요. 번개팅이라고 하지도 않죠. 번개라고 하죠. 제가 소시적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모든 PC방에 웹캠이란 게 설치가 됩니다. 그 웹캠은요 상당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웹캠과 함께 그 당시에 무질서하게 막 퍼져갔던 문화가 하두리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하두리 알아? 컴퓨터 모니터 위에 요만한 알맹이 계란만한 그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그걸 보고 온갖 막 표정을 다 지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얼굴을 만들어내는 그런 웹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채팅이란 거를 사실 저는 뭐 그런 남녀 관계 만남이나 그런 헌팅이라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말 싫어했었는데 제가 왜 했냐면 타법 넣으려고 했어요. 타자 연습하려고 이제 뭐 광진구, 구이동, 뭐 모임, 뭐 이런 거 버디버디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어디 구, 몇 살, 뭐 이런 하여튼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이트가 다 나오네요. 저는 조이천사라는 사이트를 썼습니다. 조이천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좀 상대방의 얼굴을 안 보인다. 그러면 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웹캠을 열고 있다. 그럼 이제 나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착 이렇게 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그 채팅을 하러 들어갔는데 뭔가 전 채팅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마치 막 이 지금 내가 하는 대화 내용을 엄마가 막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냥 뭐 재밌다 뭐 이러다가 약간 그게 채팅도 중독인 거 아시죠? 하다 보면 약간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제가 번개라는 거 이제 해볼 요량으로 그 카테고리가 다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그래서 10대에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하고 뭐 지역 선택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웹캠을 안 연 거예요. 나도 안 열었지. 그래서 막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하이, 넌 누구? 난 어디? 중딩? 뭐 이런 거 초딩?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각자 얼굴 각자 얼굴 까자!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채팅도 룰이 있는 거 알아요? 자기 사진을 보여주면 지는 거야. 먼저 보여주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애가타게 해서 상대방 사진을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가 하두리를 찍은 본인의 사진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웹에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시적이 이랬어요. 보여요? 이 얼마나 눈이 이렇게 커 보이고. 네, 어쨌건 이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따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오빠가 이랬어. 자, 어쨌건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럼 우리 번개하자 라고 날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구이 이동에 있는 저기 조이 매니아 월드 오락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앞에서 뭐 내일 몇 시, 4시에 만나자. 왜냐면 그때는 삐삐도 없었고 초등학생이 어떻게 삐삐를 갖고 있어. 삐삐도 없었고 핸드폰도 당연히 없었고 예, 그래서 어디에서 몇 시에 보자 이런 좀 아날로그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채팅을 끝내놓고 집에 딱 왔는데 엄마가 막 이거 왠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엄마한테 안 걸리겠지 막 이러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고 대망의 오후 4시가 됩니다. 오후 4시에 엄마한테 문제집 사러 간다고 12,000원을 받고 집 밖에 나왔는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입고 갈 테니까 너는 뭐 입고 뭐 목도리는 뭐 하고 모자는 뭐 쓰고 이렇게 여기서 만나 있는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야갔어. 순수하게 보통 이렇게 앞에 가서 너가 걔야? 안녕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럴 텐데 저는 그 조이 매니아월드 오락실 맞은편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방앗간에 귀퉁이에 숨어서 걔가 어딨나 이렇게 한 20분을 혼자 기다리면서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나와서 주머니에 엄마한테 문제집 산다고 가지고 나왔다 12,000원을 꼬깃꼬깃 들고 이렇게 몰래 망을 보는데 사진 하두리라는 그 사진으로 본 애는 온데간데 없는 거야. 아무리 20분을 찾아도. 그래서 내가 그 방앗간에 들어가서 아저씨한테 전화 한 통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걔가 아마 삐삐가 그 친구는 삐삐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삐삐를 이렇게 띡 쳤는데 그 친구가 삐삐를 보고 공중전화로 가는 거야. 그걸 보고 쟤는 탈락.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문제집을 사러 갔죠. 그 친구가 혹시 지금 장어화돼서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땐 되게 미안했어요. 미안했는데 저는 문제집을 사야 됐어요. 우리가 아쉽게 인연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때의 그런 물론 그날 허탕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욕을 했었겠지만 그래도 아직 그때는 우리가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그 번개가 유일한 채팅의 번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하두리라는 그 사진에 다 속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두리급으로 제일 위험한 게 핸드폰 셀카예요. 이게 본인들 우리 회사 저기 홍지은이라고 직원 카스 보면 맨날 난리 났어. 막 볼이 막 이만하고 눈이 이만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따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제이 사진님의 사연을 볼게요. 사이버 러버라 한동안 유니텔 천리안 유행할 때 딱 한번 야한 채팅을 해봤는데 상대방 남자 이야기만 듣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이야기만 보고 있었어요. 참여는 안 했어요. 아무튼 진짜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말하더라고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린 마음에 죄 짓는 것 같아서 그 채팅방에서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야한 채팅과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상근 씨. 야한 채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채팅 종류 두 가지가 있죠. 뭐 야한 채팅과 안 야한 채팅. 네, 글로 하는 거랑 이제 보면서 하는 거. Come and join 직진 world. Let's have fun with 장근석. Yes, I listen to the 직진 radio. We are listening to the 직진 radio. 건전한 온라인 만남을 지향하는 직진 라디오입니다. 남병씨.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할게요. 근석홀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이버러브랑 11년을 연애해본 경험자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막 한국에서 이거 봐 나랑 약간 나이 비슷하네. 스타크래프트가 막 한국에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드물었던 여성 유저였죠. 팀플을 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길드도 생기고 나중엔 동호회처럼 오프라인에서 만남까지 가지게 되어 그 중에 한 명과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했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궁금하네요. 결혼까지 하셨는지. 근데 한때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왜냐면 같은 관심사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되게 빠르게 만날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를 정렬하면 그 범위가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채팅의 가장 큰
그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팅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있는가 하면 요즘 시대를 좀 볼까요? 요즘 시대는요. 온라인이 아니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만남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이 직진 라디오가 제 살 깎아먹기인데 저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하이데어, 버디버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데어라는 어플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약 24세 때 우리 회사가 저쪽 청담동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하루는 팀H의 원년 멤버들, 저희 대학교 선배들하고 이제 빅브라더와 함께 이제 그 소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만나서 같이 이동을 하는데 남자 6이서 목요일 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목요일 밤에 남자 6이 모여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게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날 제가 딱 그 모든 건 하여튼 나쁜 건 다 나야. 그 하이데어라는 어플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하이데어라는 어플은 본인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프로필 설정했었어. 24세 때 자기 프로필을 설정해 두고 뭐 사는 지역 어디 하고 위치 켜기를 해놓으면 그 자기의 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유저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팀H 멤버들에게 그 어플을 알려주고 막 이렇게 찾는데 웬걸? 괜찮은 친구가 0.3km 부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쪽지를 보냈지. 그때 이제 제 프로필 사진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혹시 뭐 어디 계세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자 6인데 술 콜? 뭐 이렇게 보낸.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데리러 가자 였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빅브라더가 걸렸네. 그래 빅브라더가 나갔어. 자기 차를 갖고.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슬픈 사건.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도 빅브라더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분명히 얘가 태워서 20분 안에 어떻게든 온다고 약속을 했던 애가 2시간이 지나도록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아예 연락이 안 됐어. 그렇게 가서 나한테 그 프로필과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빅브라더가 그 하이데어를 굉장히 즐겨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빅브라더에게 따로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그날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왜냐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친목을 위해서 그냥 그 가까이에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혹시나 빅브라더가 나쁜 마음으로 실수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돼요. 근석콜링님의 사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이후로 나의 사이버 러버들은 장어입니다. 장어가 되는 임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으로 장근석을 검색 중이고 그 이후로 팬카페에 가입해서 장어들과 수다크리 그러다가 수다크리만으론 2% 부족한 목마름에 장어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장근석만을 닥쳐나는 남편이랑 애인을 넘어서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의 두 번째 사이버 러버인 장어들과는 20년, 30년 앞으로 쭉 연애할 계획입니다. 어쩌면 장배우보다 장어들을 더 애정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사이버 러버라는 주제에 다들 자기 러버는 장근석이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떤 본인이 뭔가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나 카테고리가 생겼을 때 사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싶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를 누구한테 듣는다든가. 근데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신발을 타고 가서 상대를 만나서 정보를 얻었다 치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온라인으로 클릭 한 번으로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우리 팬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장근석을 좋아하는 게 약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본인만 이렇게 약간 내가 어렸을 때 야한 소설 보는데 막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을까 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남한테 쉽게 얘기 꺼내지 않는 그런 게 장어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장근석 좋아! 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저기 저는
사실 이렇게 마치 장근석을 좋아하는 게 죄인 것 마냥 저는 장근석을 이 드라마에서 보고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는데 많은 정보 중 어떻게 굽신굽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막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근데 그러면서 한번 장어의 어망에 걸린 분들은 그 후로 뭐 본인들끼리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교류가 무슨 팬미팅 하기 전에 아프리라는 걸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아프리를 하고 공연을 보고 끝나고 또 뒤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장어들만의 그 끈끈한 그 세력이라기보다 그 우정이라든가 끈끈한 그 우애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저희 팬분들 장근석의 장어라고 일컬어지는 팬분들 중에서 예전에 서태지 씨를 좋아했던 세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로 이제 저까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장채리 팀장도 전에 서태지 컴퍼니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고 제가 이렇게 성향을 들어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팬들이 뭔가 딱 그 두 분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TV에 나오고 연기 잘하고 얌전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뭔가 정말 리더십이 있고 자기가 한 말 딱 지키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보통 장어들이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뭐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매력 있고 뭐 실크앤 툭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좋아하는 거는 리더십이 있고 뭔가 장난기 있어 보이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본인이 얘기한 걸 하나씩 다 이뤄가는 그리고 또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장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많은 인터넷 만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게임을 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채팅을 해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제가 또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Beautiful world, beautiful change. Why not keep the love tonight? 시크앤툭 장근석과 함께하는 직진 라디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친구와 동료를 만나겠다는 사연입니다. 꽁알꽁알님이 보내주셨어요. 사이버 인연이라면 단연 난 우리 개그지 애들을 뽑을 겁니다. 개그지라고 장근석 팬덤 안에서 또 다른 팬덤이 있죠. 개그지. 우리 순이 사료 항상 보내주는 유기농 사료. 노났지 뭐 순이. 첫 만남은 물론 여느 장어들처럼 사이버상으로 시작된 인연이에요. 성인이 되면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 힘들다고 했지만 아니더라고요. 장근석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우리들은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그 인연이 3월 19일이면 벌써 4주년입니다. 오. 마음껏 즐기면서 신나고 즐겁게 우리 스타일대로 편지를 해보자며 시작한 장어 5명이 모여 만든 개그G가 지금은 5가족으로 변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함께 가족여행을 가서 오! 이런 거 되게 바람직하죠. 1년에 한두 번은 꼭 함께 가족여행을 가서 함께 추억도 만들고 모든 대소사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개그지 5주년 기념으로 가깝게는 제주도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크게 한번 지를까 계획 중인데 너도 혹시 시간 되면 연락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장근석 팬들은 되게 성향이 이상해. 하여튼 뭔가 말로 종용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특별히 끼워줄게요. 어찌 보면 이 황당한 가족여행을 지금은 남편들이 더 기다리고 주최도 해가며 서로 형님 아우의 인연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공공의 적이었던 장근석이 서서히 우리 남편들의 막내 처남 정도의 의미가 되었네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이버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제가 이분들을 기억해요. 그 순이 항상 밥 주시고 저한테도 되게 선물을 많이 주셨던 분들인데 울산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경상 대구 쪽도 계시고 바람직하네요. 굉장히 가족 모임도 되고 이렇게 우애 깊은 그런 만남을 만들어서 또 좋은 추억도 만들고 계시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같이 학교 나오고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멀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야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적이 없는데도
왜 살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좀 근장이 되고 나서 아시아 프린스가 되고 나서 그게 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됐었던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상대방도 저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굉장히 제가 외로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작했던 게 자동차 동호회였습니다. 그 폴쉐라는 자동차의 동호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등업? 뭐 이런 걸 해야 된대. 그래서 저는 실명으로 가입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가입 인사까지 썼으니까 등업 한 방에 되겠지. 딱 하고 올렸는데 뭐야 뭐 본인 사는 주소를 안 올렸다고 한번 빠꾸 맞. 와, 내가 거기서 정말 이런 사이트가 다 있나 하고 오기를 갖고 그 등급업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동호회 분들과 친해져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자주 하고요. 여행을 갔던 적도 있고 또 제가 저보다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점들을 좀 많이 여쭤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됐죠. 사실은 처음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보가 아니고 정모라든가 오프라인을 모임을 나가면서 보다 좀 더 이렇게 사이가 좀 더 진해지게 되는 그런 거를 연예인인 저 역시도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 인터넷이 다채롭겠어요. 네. 보통 요즘에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동호회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네,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어쨌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만남들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개그지 이분에게 한번 꽁알꽁알님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존재를 알았던 것도 진짜 한 5년 4년 가까이 됐는데 벌써 이분들끼리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러지. 여보세요. 응? 지금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주시기 이게 거절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 보통은 소리샘으로 넘어가잖아. 그런가? 지금은 이거는 그쪽에서 핸드폰으로 뭐 나중에 뭐 이런 거 눌러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린 또 이런 거 쉽게 포기 안 하지. 받을 때까지 할 거야. 이분들이 항상 순위 선물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강아지들이 먹는 최고 비싼 유기농 사료, 유기농 간식 그리고 냉장고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치킨집이죠? 뻥이로 안녕하세요. 장근성입니다. 그래 이게 보통 팬의 반응이야. 이게 정석이라고. 아니 순이 소리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기 직진 라디오에서 전화드린 장근성입니다. 어머. 네. 이번에 꽁알꽁알님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예. 개그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예. 네, 아니 일단 사연은 너무 잘 봤고요. 우리 오랜만이죠? 네 그러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5년 동안 어떻게 뭐 별일은 없으셨고. 별일이라고 하면 네. 애들마다 다 가족이 아 진짜? 네. 애들도 놀고. 아니 그러면 5분이 저를 처음에 좋아하기 시작한 순간에는 다 처녀들이셨어요? 아니요 2명만 유부였어요. 아, 유부. 유부 이거 좀 전문 용어인데 유부. 네. 예. 그래요. 하여튼 오랫동안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전화한 줄 알았죠. 딱히 그건 아닌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 우린. 가족 모임을 가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모임 가졌을 때 남편들의 첫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장근석을 좋아하는 마누라가 5명인 거잖아. 아. 남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이제 남편들. 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실크앤툭이니까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아 처음에는 어디 가서 남편들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쫓아다니고. 아니 제가 뭐 죄졌어요? 예, 그러니까 만났는데 네. 서로 이제 동병상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근석을 좋아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네, 자기 와이프를 차마 말을 못하고 이제 소문 살았네. 어디 가서 볼 데가 없다가 만나니까 네. 같이 풀더라고요. 본인들끼리. 네, 그러니까 안방에서는 저희는 이제 장배우 얘기하고 네. 거실에서는 네. 비에서 씹고 참 이런 거 아티스트 본인에게 말하기도 힘든데 아주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냥. 그래요. 그런 것도. 네. 그렇게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노는 거를 네. 남편들도 보니까 아 뭐 그냥 그러면 지네 취미 생활이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지금까지는 네. 같이 그때 제가 이제 사연에도 썼듯이 네. 막내 처남쯤 됐죠. 남편분들에게 장근석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그냥 마누라들이 네. 쫓아다니는 네. 그런 인물. 그런데 남보다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악연인데 네. 악연이지만 이제는 슬슬 밉지 않은 막내 이제 뭐 이런 그 정도. 그러니까 하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녀석 정도. 예,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기사가 나면 자기들이 검색 먼저 해보고 뭐 오. 났더라 우리한테 확인하는. 오. 그래도 약간 마음에 미운정, 고운정 다 예, 있네요. 미운정이 먼저 들었어요. 무섭다는 미운정. 저도 미워요. 네. 근데 친해진 지금에 오히려 그 남편분들이 혹시나 예. 뭐 먼저 저를 뭐 걱정해 주신다거나 얘기를 꺼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은 하죠. 뭐 했더라? 뭐 12억 했더라? 저기요. 이거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2억 했더라 이러면 무슨 12억짜리 사고 친 줄 알잖아요. 기부를 했다고요, 기부를. 네, 그러니까 기부를 했는데 그냥 네. 이제 남편들 입장에서는 야 12억 했더라 뭐 그냥 그러면 그지 스킬이 달라 이러고 아니. 상문이 있더라고. 아니 그래도 5년 동안의 인연이면 야 근성이 이번에 12억 뭐 기부했다며 그래도 이 새끼 좀 됐네 이럴 만한데 여전히 12억 했더라. 아니 그거는 이제 서울 쪽이나 경기도 네. 쪽은 그렇고요. 경상도니까. 네, 경상도니까 툭 던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장하지 이러면서 저희가. 그러면 내가 네이티브를 따라해볼게. 야 이번에 장근석 12억 기부했더라. 이게 뭐 서울 사람들이라면 경상도 사람들은 금마가 그걸 12억 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금마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제가 5주년 모임을 이번에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는 저희 개그지 중에 한 명이 이란으로 남편 직장 때문에 이란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이번에는 이란, 이슬람 네. 이란. 예, 네. 이란에 가 있어서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이제 있는 애들만 모일 것 같아가지고 네. 하고 내년이 5주년인데 내년에는 이제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돈을 좀 킵해놨다가 네. 좀 크게 한번 가자 이러면서 크게 한 방 터트리시려고. 예, 크게 한번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다가 저희들끼리 농담삼아 그래 뭐 우리가 다른 회원은 안 받지만 근석이라면 한번 끼워줄까 이러면서 저희끼리 그러고 웃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바빠요. 그런 것 같았어. 네. 잘 안 해. 평소에 집중하들 잘 들으시죠? 예, 네. 들어요. 보니까 제 성향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제 뭐 네. 이제는 막내 처남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개그지분들을 기억하는 건 항상 그 순이에게 유기농 사료를 그렇게 많이 선물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걔한테 챙겨줘요? 나한테 챙겨주질 않고. 그것이는 다른 사람 많이 챙기니까. 다들 그러면서 챙겨도 되잖아요. 다들 그러면서 안 주는데 하여컨 지금 그 아시아 프린스의 애견인 개순이가 예. 굉장히 지금 살도 디룩디룩 찌고 예. 애가 펑퍼짐해지고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예. 혹시 순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순이야, 유별난 오빠 만나 고생이 많다. 저희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인데 저도 유별난 개 만났어요. 널고 날려로. 예, 너를 오빠를 이해하렴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위층에서
예. 사탕 껍데기 주워 먹고 있을 텐데 제가 꼭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5주년 모임 때 네. 혹시 모르니까 저기 사연 하나 남기세요. 제가 뭐 진짜 갈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저 그것보다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는데 부탁드려도 돼요? 아니 안 돼요. 아니 뭐예요? 드러나 봅시다. 아, 저희 더미가 있는데 저희가 네. 몽골 친구 한 명은 네. 여자친구 지금은 8살이 됐는데 네. 후원하고 있거든요. 네. 작게나마 그 친구한테 저희가 이제 편지 쓸 때 넣어줄 수 있게 한 장만 네. 그냥 뭐 하이크리 정도만 제가 쓴 제 글씨를요? 예, 그렇게 혹시나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지 네. 그거 하나가 정말 그 애한테 그냥 그런 메시지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 그런 부탁 드려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썼어요.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아, 정말요? 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덤이요. 덤. 더미? 더미는 그 에어백 테스트 하는 애가 더미인데. 덤이야 이렇게 불러요. 어쨌건 더미. 덤이에요? 아니면 덤이에요? 덤, DUM이에요. 이거지? 더미. 더미 여기 썼어, 내가. 자,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제가 써서 예. 하이클이라고 비춰드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요거를 캡처해서 같이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좀 시크하고 툭이거든요. 자, 오늘 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5분의 가족분들까지 인연이 계속해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있으시다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네, 그냥 지금처럼 쭉 네. 대신에 몸만 좀 조심하고 지금처럼 쭉 지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계속 철없이 지내라는 얘기죠? 아니요, 저는 어쨌든 철없는 행동이라도 자신이 뒤에 책임을 지는 건 철없는 행동은 아니니까 네, 그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또 책임하면 책임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12억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으로 또 나중에 모니터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잘 자크리. 네. 네. 마이크리. 네, 빠크. 네. 장근석 팬들은 진짜 특이한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마치 그 미운 놈 떡 하나 줄 때 그 미운 놈이 되는데 저를 약간 그 악동같이 바라봐 주시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뭐 더 노력할게요. 이런 모습도 좋지만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매력이지 않을까 하는 저희 직진 라디오의 방향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그 얼마 전에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을 받으면서 참 예전에 라디오 모니터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사연이 왜 자꾸 떨어지냐 라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급하게 또 사연을 몇 분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KIE050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이버 러버 나 이것으로 결혼했습니다. 정말로 친한 사람에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점점점 계기입니다. 사이버 러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대로 5년 사귀고 그중 2년 반은 좁은 원룸에서 동거했습니다. 계기는 미묘하지만 잘 생각해보고 잘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런 식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는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도 잘 통하고 비슷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결혼으로까지 좋은 그 결말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기쁜데 우리 그 최경민 작가가 한때 사이버 가수랑 연애하던 적이 있어요. 아담 알아요? 옛날 98년도에 무슨 노래 제목 뭐였냐? 세상에 없는 사람 커렇습니다. 사이버 가수 그 아담이랑 연애를 한다고 본인은 계속 뭐 연애하고 뭐 남자친구랑 뭐 하고 남자친구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뭐 하는데 남자친구의 존재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이버 가수인 거지. 아담이랑 약간 사귄다고 놀렸던 적도 있는데 뭐 어때요? 그냥 자기 만족이지. 본인이 뭐 그런 걸로 사랑을 느낀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분의 사연 볼까요? 사이코 푸타건 님이 보내셨어요.
인터넷에서 한 남자아이의 사진을 봤어요. 한눈에 봐도 너무 훈훈하고 따뜻해 보여서 바로 내 마음에 들어왔죠. 성격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랑을 하게 됐죠. 좋아하게 된 지 한두 달 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대에 있고 나는 무대 밑에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장근석이었어요. 네, 사이버로 맞죠? I see you. 아, 이게 제가 웬만하면 제 입으로 되게 이렇게 뭐라고 좀 부끄러운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제가 읽고도 참 막막해지네요. 저는 무대에 있고 장어들은 무대 밑에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저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이버 러버가 아니고 그냥 러버 아니야? 와이니 쉐쉐 워 시크엔투. 자, 세계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잘 봤습니다. 뭐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요. 오늘 좀 옛날 추억에 젖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근석이 하는 이 직진 라디오가 과연 포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라디오인가? 그 말인즉 청취자들에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DJ나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할 수 있고 그냥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본 틀이 있다면 저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진 라디오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 겁니다.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요. 누구의 사정 검열도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 혼자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 많이 공감해주고 본인들의 추억을 보내주시는 데가 바로 직진 라디오입니다. 정말로 그런 건전하고 상대방의 청취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예의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면 지금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이 직진 라디오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제 감정에 더 솔직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고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장근석이 되는 걸 희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의 스타일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시겠죠? 하지만 저만 믿으세요. 끝까지 직진할 테니까요. 자, 오늘 사이버러버란 주제로 많은 시간 나눠본 가운데 여러분들과의 시간이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방송은요, 저희가 여행을 갑니다. 장비 비싼 40만원짜리 녹음기 사서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로 예전에 드라마 찍을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로 원정 녹음을 갑니다. 어딜지 궁금하시죠? 특히나 보이는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